간단하게 강의 소개하고 수업 들어갈게요. 1, 2월 달에 하게 되는 과목은 그 해석학하고 복수 해석학 두 과목을 하는데, 대략적으로 뭐 해석학은 한 5주 하고 복수 해석학은 한 3주 정도 할 생각이에요. 뭐 꼭 정확하게 딱 맞춰서 하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교재는 그리고 지금 드렸던 거는 아마 해석학까지는 다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해석학 그거 보시면 되고, 복수 해석학은 또 추후로 다시 프린트로 줄 거예요. 그 참고 자료라고 나와 있는데, 해석학은 뭐 크게 두 개의 책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뭐 그 외에 좋은 책도 마찬가지로 많이 있긴 한데, 대표적인 책 두 가지만 좀 소개를 해놨는데, 참고 문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 다른 것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되면은 뭐 해석하게 교재 그 프린트를 보더라도 알겠지만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한 4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제 뭐 해석학 한 과목을 그 40페이지에 다 담는다고 하는 것 자체는 좀 무리가 있을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외에 어떤 증명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다른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참고해 볼 수 있는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증명에 대해서는 다루기는 하겠지만, 가끔 가다가 좀 개인적으로 해볼 수 있는, 체크해 볼 수 있는 증명은 따로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증명들은 거기 참고 문헌에 있는 책을 보든가, 아니면은 뭐 기타 등등의 다른 해석학 책을 좀 참고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정리에 대해서 증명이라고 하는 것 제가 꼭 일적인 방법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돼 있는 것도 있고, 그 방법들이 또 개인마다 좀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해석학도 두 권 정도 얘기를 했고, 복수 해석학도 크게 대표적인 책 두 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놨어요. 그리고 뭐 이번 주 첫 번째 시간에는 테스트를 하지 않지만 다음 주부터는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테스트하고 첨삭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기입형보다는 서술형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시를 하려고 해요. 기입형이 좀 많이 필요하다 싶은 거는 과제 형식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과제라 그래서 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개별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해보시란 얘기예요. 복습 차원에서. 그리고 인강도 그 테스트를 거의 나와 있듯이 금요일 12시까지 제출하면 그 주 분에 대해서 첨삭을 해준다는 얘기고, 질문에 대해서는 강의 시간 이후에 조교를 통해서 그 순번을 정해서 오시면 순번대로 그 질문하실 수 있고, 그 외 질문은 그 카페 게시판에 하면 돼요. 근데 그 카페 게시판 이용하려면은 따로 등업을 좀 해야 되는데, 직강은 그 조교들한테 그 제 그 카페 닉네임이나 아이디를 좀 미리 알려주시면 등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카페를 통해서는 직강생은 등업을 못 해요. 그래서 조교한테 미리 좀 얘기를 해주시고, 인강은 그 카페 통해서 하시면 되고, 앞으로 하게 될 강의 내용에 대해서는 뭐 해석학 한 과목을 다루는 데 있어서 뭐 5주라고 하면 실제로 뭐 아주 많은 시간 아니잖아요. 약간 뭐 40시간이 좀 안 되는 시간인데, 그 과목을 보통 2학기에 걸쳐서 하게 되는 그 과목을 한 번에 한다는 것 자체는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하게 될 과목은 기본적으로 임용시험에 지금까지 출제됐던 내용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 그 출제된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좀 진행을 할까 해요. 그래서 어, 좀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좀 쉬운 부분이긴 하겠지만, 쉬운 부분일지라도 조금은 자세하게 좀 진행을 해볼까 해요. 올해는. 그래서 기출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완벽하게 그 부분에 만큼만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업을 진행을 할까 해요. 왜냐하면 너무 세세하게 하고 너무 깊은 내용까지 하게 되면 좀 많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좀 과감하게 좀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좀 그 교재 좀 양도 좀 줄어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기본 수분 그 문제, 기출 문제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는 정도의 수준에서 해서 실제 이제 시험을 보는
하려고 하면은 그 부분보다는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지금 당장 하기보다는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라든지 모의고사를 통해서 조금씩 더 내용을 첨가하는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진행되는 수업의 내용은 우선 과목별로 기출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수업을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뭐 간략하게 뭐 틈틈이 얘기를 하겠지만 뭐 복습이 가장 중요하죠. 복습이 가장 중요하고 그 일주일 동안 하게 되는 내용 자체가 실제 뭐 수업 시간은 6, 7시간이 되지만은 그 내용을 복습하려고 그러면은 그거에 뭐 그 똑같은 시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런 복습을 하면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앞에서 했듯이 그 참고 문헌을 통해서 기타 추가되는 내용도 좀 체크를 해보시고 필요한 증명도 개별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그런 증명이 좀 잘 이해 안 되면 그때부터 질문을 하시는 걸로. 그리고 지금 당장은 뭐 연습 문제를 풀지 않더라도 그런 참고 문헌에 나와 있는 예제 정도 수준에서의 문제들도 관련된 내용하고 맞춰서 좀 해보시는 게 좀 복습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뭐 개별적으로 뭐 다 스터디도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게 이제 문제를 전공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서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제 시험에서 어느 정도 적용을 할 수 있냐. 특히 기입편 같은 경우는 계산 실수를 줄여야 되는 부분이 뭐 가장 큰 거잖아요. 뭐 계산 실수라고 하는 것처는 그거는 뭐 다리 방법이 없죠. 뭐 많은 계산을 혼자서 좀 직접적으로 해보는 게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뭐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그 외 서술형의 방법에 있어서 답안 작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스터디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스터디를 따로 구성을 해드리는 하지만 개별적으로 좀 구해서 스터디를 해서 나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풀었을 때 제 생각을 해요. 뭐 각자들이 뭐 6명이서 스터디를 한다. 그럼 6명이서 그 시험지를 다 복사를 해서 각각 좀 개별적으로 다 채점을 직접 한번 해보시면 그러니까 채점을 남의 시험지를 채점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해요. 해보면 거기서 어떤 논리적인 오류를 알 수도 있고 그거를 모른다고 한다면 또 이제 그거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해보면 답안 작성에 좀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채점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좀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런 식으로 좀 공부를 진행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가장 먼저 할 얘기는 해석학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해석학의 교재를 보면 대부분 처음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 뭐냐면 실수에 관한 여러 가지 성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뭐 실수의 구조라든지 실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들에서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바로 얘기는 하진 않을 거예요. 물론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언급을 할 테지만 지금 그 부분부터 시작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하게 될 거는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실수열이 주어져 있어요. 실수열이 주어져 있고 x라는 실수값이 하나 있어서 xn의 칸이 x가 된다고 하는 거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자연수 k가 존재해서 어떠한 자연수냐면 n이 k 이상이면 xn과 x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한 거를 우리가 저 수열 xn이 x로 수렴한다는 걸로 정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의 자체를 보면은 알겠지만은 이러한 가정이 주어져 있으면 어떤 양수를 잡았을 때 이런 자연수를 택해 줄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하지만 반대로 이런 사실을 보이려고 한다면 증명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입실론에 대해서 입실론을 임의로 양수로 잡아놓고 그거에 대해서 자연수를 잡아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이 증명 자체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돼요? 극한값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극한값을 계산하는 방법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의를 통해서 어떤 수열이 수렴한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x의 값이 극한이 될 수 있는 건 어떻게 돼? 예측할 수 있어야만이 이 방법에 의해서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정의를 이용하는 거는 대부분 어떠냐면 어떤 명제에 증명을 하는 데 있어서 쓰는 얘기예요. 증명을 하는 데 있어서. 그죠? 그러니까 극한값을 계산하기보다는 증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명제를 이용하는 거죠. 근데 이 명제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얘기를 해볼 텐데 그 예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수의 xn에 대해서 다음 주어진 명제가 xn이 x로 수렴한다는 것과 동치 필요청 조건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라는 얘기예요. 편의상가 지금 우리가 첫 번째 xn이 x로 수렴한다는 것과 1번에 주어져 있는 명제에 대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해요. 그죠? 먼저 이 부분을 체크해보면 1번이 성립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xn이 x로 수렴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 사실이 성립한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가정 하에 첫 번째 명제에서 쭉 보면 임의 입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자연수 k에 대해서 n이 k 이상이면 xn이 x보다 작거나 되어 있어요. 이미 가정에서 xn이 x보다 어떻게 돼요? 작다고 했기 때문에 작거나 같다고 하는 거는 당연히 성립하죠. 그죠? 작으면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작다는 거는 어떻게 돼요? 작거나 같다는 게 성립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반대로 이런 가정이 지금 조했을 때 최종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입실론이라고 하는 값은 어떤 하나의 양수로 정해져 있는 값이 아니에요. 모든 양수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입실론하고 여기 있는 입실론하고 같아질 수도 있지만 다른 형태로 주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주어져 있는 명제를 잘 보면 뭐냐면 어떤 양수가 있는데 양수가 있어서 자연수가 하나 있어서 n이 k 이상이면 xn과 x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거나 같다는 게 지금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입실론을 잡았을 때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적당한 자연수 문제에서 n이 k 이상이면 xn이 x보다 입실론보다 작아질 수 있는 그런 자연수가 있겠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이거 있을 때 이것이 된다고 하는 거를. 근데 이거는 양수기 때문에 여기 입실론이라는 표현 대신에 우리가 이 입실론 대신에 2분의 입실론이라고 하는 걸 넣었다고 치죠. 이것도 양수니까 입실론이 양수면 2분의 입실론이 양수였을 때 그러면 이 명제에 의해서 2분의 입실론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작거나 같은 게 성립하면 어떻게 돼요? 입실론보다 작아진 건 당연한 사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1번이 성립하면 이 반대로 성립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증명 과정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등호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더라도 얘를 주장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1번이면 2번의 사실을 얘기하는 것도 보면 2번에서 뭐냐면 어떤 자연수 임의 입실론에서 적당한 자연수 k가 있어서 n이 k보다 크다면 이미 가정에서는 n이 k 이상이면 k보다 큰 것들에 대해서 커나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다 이런 관계로 만족한다 했어요. 커나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큰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2번이 성립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면 다시 반대로 2번이면 그 극한의 얘기를 할 수 있겠냐? 2번의 얘기는 뭐였었어요? 어떤 입실론이나 양수가 있어서 자연수가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자연수가 하나 있는데 이 자연수가 어떠냐면 저 자연수보다 커지면 xn-x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다는 게 지금 2번의 가정이에요. 그죠? 근데 이 자연수가 우리가 편의상 m이었다고 치죠. 그러면 m 이상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m보다 커지면. 그죠? 근데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입실론을 잡았을 때 어떤 자연수가 있어서 그 자연수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 얘는 n이 m보다 커났다는 게 뭐보다 커났다는 얘기예요? m 플러스 1보다 커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찾고자 하는 k가 뭐면 돼요? m 플러스 1이면 돼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당연히 2번이면 1번의 사실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부등호가 되든 등호가 되든 상관없어요.
그죠? 이게 빠지든 이게 들어가 있든 상관없이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죠? 세 번째는 임의 입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자연수 K가 존재해서 N이 K 이상이면 10 입실론보다 작거나 같다. 우선 가정에서 생각해보면 이미 가정에서는 뭐예요? XN-X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은 거예요. 입실론보다 작으면 10 입실론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더 큰 거니까 당연히 얘는 얘보다 작다라는 게 어떻게 돼요? 성립하죠. 작다라는 게 성립하는 거니까 작거나 같다는 건 당연히 성립하겠죠. 그래서 수렴하면 3번의 명제가 성립하는 건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럼 반대로 뭐냐면 어떤 양수가 있어서 지금 3번의 의미 자체를 보면 입실론이라는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어떤 양수가 있어서 양수가 하나 있어요. 양수가 있는데 그 양수에 대해서 적당한 자연수 K가 존재해서 N이 K 이상이면 어떻게 되는 게 XN-X가 작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뭐보다? 10 곱하기 그 양수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돼요? 거기 3번에서 얘기하는 명제의 의미예요. 근데 거기서 양수를 이제 표현을 입실론이라고 표현한 것 뿐이지만 의미 자체로는 양수가 있었을 때 그 양수에 대해서 자연수 K가 존재하고 N이 K 이상이면 XN-X가 10 곱하기 양수보다 작거나 같아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정의에서 얘기하는 입실론을 잡았어요. 입실론을 잡았을 때 K를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K를 잡았는데 이 K가 양수기 때문에 뭐 어떤 표현을 써도 상관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20분의 입실론이라고 표현했다고 치죠. 20분의 입실론. 그러면 여기는 모양이 어떻게 돼요? 2분의 입실론이라는 모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20분의 입실론이라는 양수에 대해서 적당한 자연수 K가 존재해서 N이 K 이상이면 XN-X가 10 곱하기 20분의 입실론보다 즉 다시 말하면 2분의 입실론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K를 똑같이 잡아내면 이 K에 대해서 N이 K 이상이면 어떻게 돼요? XN-X의 차이가 2분의 입실론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입실론보다 작아진 건 당연히 성립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수렴한다는 사실하고도 또 동시효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에서 했던 요약을 해보면 이 수렴한다는 사실을 보인 데 있어서 이 자연수 K를 잡는데 N이 K보다 크나 같든 크다 이건 그런 표현은 다 상관없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입실론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 이거는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하게 되는 우리가 수열액함뿐만 아니라 연속성이나 또는 미분가능성이나 그런 것들을 했었어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들이에요. 이 얘기는. 그렇죠? 그리고 끝에 가서는 뭐예요? 반드시 입실론보다 작게끔 만들어낼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를 조장하다 보면 주어진 입실론보다 작게끔 만들어내는 게 형태가 좀 복잡한 경우가 있는데 만들어내기를 예를 들어서 4입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그래도 우리는 얘를 주장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의 형태가 어떤 형태면 양수 곱하기 입실론 이런 형태면 저 얘기 자체를 XNX로 수렴한다는 것을 주장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여기 이 들어가는 값은 어때요? 양의 상수예요. 상수. 변하는 값이 아니라 양의 상수. 그죠? 다음에 그 네 번째 얘기를 보면 이제는 임의 엡실론이 아니라 뭐예요? 1보다 작은 입실론이에요. 1보다 작은 양수들 등에서 그런 자연수가 존재하면 4번이 성립하겠냐. 당연히 우리가 주어지는 이 명제가 성립하면 1보다 작은 입실론에도 양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연수 K가 존재해서 이렇게 만족하는 건 당연히 성립하겠죠. 그래서 4번의 명제가 성립하는 건 맞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4번의 명제가 성립했었을 때 이 명제가 성립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4번의 명제하고 이 명제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는 어떤 거예요? 모든 양수를 고려하느냐 아니면 1보다 작은 양수를 고려하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1보다 큰 양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냐 그런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입실론을 2보다 잡았어요. 2라고 잡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1보다 작은 양수에 대해서는 자연수가 존재한다고 알고 있으니까 2분의 1이라는 양수를 잡아내면 어떻게 돼요? 이거에 대해서 자연수 K가 존재할 거고 이거에 대해서 N이 K 이상이면 어떻게 돼요? XN-X의 차이가 2분의 1보다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 2보다 작아진 건 당연히 성립하겠죠. 그죠? 이미 이것보다 저 작을 수 있는 애들에 대해서 얘네들의 차이를 작게끔 만들 수 있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더 큰 거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열액한 연속성. 그러니까 이 입실론이라는 값을 좀 줄여놓고 생각을
하면 편한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명제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굳이 모든 입실론에서 고려하지 않고 어느 정도 어떻게 돼? 어떤 특정한 양수보다 작은 입실론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xn, x를 수렴한다는 걸 보이는 데 있어서. 그죠? 5번의 얘기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차이점을 보면 이제는 임의 합실에 대해서 적당한 자연수가 k가 존재하는데 k가 10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10 이상인 k가 있어서 n이 k 이상이면 xn-x가 입실론보다 작다는 얘기를 했어요. 먼저 우리가 그러면은 이 주어져 있는 명제를 성립한다고 했었을 때 지금 입실론이 있어서 자연수 k가 있는데 이 k가 10 이상이 돼서 n이 k 이상이면 xn 자체가 x보다 입실론보다 작다. 이런 k가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입실론이란 양수를 택하면 그 양수에 대해서 분명히 자연수 k가 정의가 돼요. 그죠? 이 자연수 k가 정의가 될 텐데 이 자연수 k가 그러면 10보다 크다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는 10보다 안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오면 xn을 n분의 1이라는 수열로 뒀다고 치죠. n분의 1. 근데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 n분의 1이라는 수열은 뭐가 된다는 거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x가 0이에요. 그러면 저 명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입실론을 0.5로 잡았어요. 0.5. 0.5로 잡으면 자연수 k를 대략적으로 n이 3 이상이면 어떻게 돼요? xn-x의 차이는 결론적으로 n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3분의 1, 4분의 1 이런 거니까 당연히 저 입실론보다 작아진 건 분명히 성립해요. 이렇듯 이런 양수에 대해서 잡았던 자연수 k는 뭐예요? 3이에요. 3. 3이지만 이것도 성립해야 하네요. n이 10 이상이면 이 얘기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성립하는 거예요. 더 큰 거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3 이상인 거에 대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10 이상인 거에 대해서 성립하는 건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k를 10이라고 둬도 돼요. 또는 11로 둬도 돼요. 또는 12로 둬도 돼요. 그러니까 10보다 더 크다는 조건을 주더라도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렴하면 자연수 k가 존재하는데 이 k가 10 이상이 되게끔 존재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사실도 우리가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이제 이 절대치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저 n의 범위가 좀 모호하면 여기에 좀 정리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걸어줌으로써 얘를 조금 정리하기 쉬운 경우들이 있어요. 문제들을 다루다 보면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지금 그 5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명제가 성립한다고 했었을 때 xn, x로 수렴한다는 얘기를 해줄 수 있겠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이 명제는 뭐예요? 임의 입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자연수 k가 존재하면 돼요. 뭐를? 얘를 만족하는. 근데 5번의 명제는 얘를 만족하는 k가 있다는 얘기, 없던 얘기?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10 이상으로 존재한다는 얘기만 들어간 것 뿐이지.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 명제를 성립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5번의 명제도 실제로 필요적 요건이 되겠죠. 그죠? 6번은 이제는 입실론을 0.0001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었을 때 적당한 자연수 k가 있어서 n이 k 이상이면 xn-x가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다. 0.0001에 대해서 6번이 성립하는 그러니까 수렴하면 그 6번의 명제가 성립하는 건 당연한 사실이에요. 입실론을 0.001로 뒀을 때이니까. 그렇지만 반대는 성립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특정한 입실론에 대해서만 고려했으니까 당연히 가능하지 않겠죠. 그래서 6번을 제외하고는 다 필요적 요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이 해석학을 다루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입실론이 있는데 어떤 상수가 있어요. 상수가 있고 이 상수가 뭐라 했냐면 0보다 크고 입실론보다 작다라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얘가 임의의 상수인데 이 상수는 이 임의의 상수보다 작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실제로 그런 상수가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겠어요? 그런 상수가 될 수 있는 거는 0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상수가 0보다 조금이라도 크다면 그러니까 0.00001이라고 치죠. 그러면 우리가 입실론은 어떻게 돼요? 더 작은 이런 걸로 잡으면 이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이라도 어떤 0보다 큰 값을 취한다고 한다면 입실론을 그만큼 더 작게끔 잡아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상수는 뭐밖에 없냐면 0밖에 없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잘 보면 이 결론을 보면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이것만 보죠. 이것만. 임의의 입실론에서 xn-x의 차이가 입실론이다. 입실론보다 작다. 이게 성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결론을 가지고 좀 전에 했듯이 이거는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게 뭐밖에 없으니까 0밖에 없으니까 xn이 x다. 이렇게 썼어요. 이건 맞아요? 틀려요? 이건 옳은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 앞에서 언급하기를 이 입실론보다 작아지는 뭐에 대해서는 가능한 얘기? 상수였을 땐 가능한 얘기. 상수. 얘는 상수가 아니에요. 왜? 이 n의 값에 따라서 xn의 값이 계속해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체의 값이 계속해서 바뀔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저 얘기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결론을 쓴 데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 결론을 쓰는 데 있어서 이렇게 됐었을 때 이 상수가 0이 된다. 이 결론을 쓴 건 항상 여기가 뭐였을 때? 상수였을 때만 가능한 얘기. 상수였을 때만.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도 하겠지만 그 내용을 조금 더 진전시켜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답안을 작성하는 데서 좀 이런 부분을 실수를 좀 많이 해요. 의외로 안 그럴 것 같지만 이미 입실론에서 우리가 저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차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입실론이 주어졌는데 이미 양수가 주어졌는데 여기가 이런 관계를 만족해요. 그랬을 때 이거 값이 0이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는 얘가 뭐였을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 상수였을 때만. 상수가 아닌 경우에는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논리적 오류를 많이 범하기 때문에 언급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를 보면 수열 xn이 수렴하면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갖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수열 xn의 극한은 유일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수열 xn의 극한은. 우리가 해석학에서 언급하는 것들은 대부분 해석학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할 얘기들은 다 뭐냐면 그 실수의 집합에 보통 위상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 대해서 하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 보통 위상이라는 거 외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위상 공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위상 공간. 그러니까 보통 위상 공간은 아니라 어떤 똑같이 실수의 집합이지만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해석학은 그 실수의 집합에 보통 위상이라는 게 주어져 있다는 가정하에 지금 앞으로 이제 모든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위상 같은 거 공부하겠지만 이 위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계집합이 정해야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계집합을 어떻게 정해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위상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똑같은 집합일지라도. 그러면 그런 각각의 집합에 대해서도 이런 극한을 정해야 하는데 그 주어져 있는 집합의 위상이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극한값은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수렴할 수 있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그 수열 xn의 극한은 유일하다는 표현 자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실수의 집합에 보통 위상이 주어졌을 때 하는 얘기예요. 보통 위상이 주어졌을 때. 근데 뭐 지금 해석학에서는 그러면 그 보통 위상 외에 다른 위상도 언급을 하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따로 뭐 보통 위상이 주어졌을 때 얘기다 뭐 그런 얘기를 언급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위상 공간에서 얘기했을 때는 그 1번의 명제가 옳은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해석학, 이 실해석학을 언급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옳은 얘기인 건 맞아요. 두 번째, 수열 x는 유괴이다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수렴하면 유괴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들이 주어졌을 때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가정 자체가 xn이 x로 수렴한다 이런 얘기가 주어 있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정의에 의해서 입실론이라는 양수를 잡았을 때 이런 자연수 k를 잡아낼 수 있다. 이런 것도 가능한 얘기지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적당한 실수가 존재해서 A하고 B 사이에 xn이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유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실수가 있어서 그 실수보다 작거나 같으면 위로 유괴라는 의미고 크거나 같으면 아래로 유괴라는 얘기예요. 유괴한다는 얘기 자체는 위로도 유괴고 아래로도 유괴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런 A, B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는 이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가 뭐냐면 xn이 n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는 이런 양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얘의 의미가 뭐니까? 얘의 의미는 마이너스 m 이런 의미잖아요. 이런 양수가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xn, x로 수렴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뭘 쓸 수 있다는 얘기? 이런 것도 가능한 얘기고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a나 b나 m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석학에 한에 있어서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어떤 조건이 주어지느냐, 어떤 표현들을 쓸 수 있냐, 그런 이제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 저런 기본적인 얘기들은.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게 쓰일 수 있고, 어떨 때는 이러한 조건이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세 번째 얘기는 수열 xn이 x로 수렴하지 않는 것은 다음 명제와 동치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명제는 우리가 그 얘기 자체는 뭐냐면 이 xn이 x로 수렴한다는 얘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얻어지는 건데 이거는 뭐예요? 입실론을 뭘로 잡든지 간에 그 주어져 있는 입실론에 대해서 뭘 잡아낼 수 있다는 게 자연수 k를 잡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자연수 k를 잡아낼 수 있냐면 n이 k 이상이면 그 자연수 이상이면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러면 이 명제의 부정은 어떻게 되느냐? 적당한, 그러니까 모든 입실론이 아니라 최소한 하나는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만족하지, 이 뒷부분을 만족하지 않는 양수가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 특정한 양수가 있어서 어떻게 되냐면 어떤 자연수를 잡든지 간에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그 자연수 K보다 크거나 같지만 얘를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런 것들 중에서 얘가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는 게 부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 명제의 부정은 적당한 입실론 제로가 되니까 저 표현해 보면 적당한 저 부정을 써볼게요. 입실론 제로가 존재해서 모든 자연수 K에 대해 n은 K이지만 K보다 크나 하지만 K는 하지만 xn-x가 입실론보다 저 입실론 제로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이것이 되는 n이 존재한다. 이게 저 명제의 부정이에요. 저 우리가 정의하고자 하는 그 부정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이 부정은 잘 쓰지는 않지만 그 세 번째 명제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했을 때 우리가 명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가장 먼저 지금 정의한 게 뭐였어요? 수열의 극한이에요. 그 다음 뭐 함수의 극한 또는 함수의 연속, 미분 이런 것들을 쭉 정의를 할 텐데 우리가 그러면은 정의를 했었을 때 이 xn이 수렴한다. 반대는 뭐예요? 수렴한다는 거예요. 반대는 발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발산한다는 걸 보이려고 했었을 때 이 주어져 있는 명제의 부정을 이용하느냐? 절대 안 그래요. 대부분 그러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수렴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이 있는데 저 명제 이용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함수가 연속이 아니다. 그랬을 때 그 연속에 해당되는 그 정의에 해당되는 그 명제의 부정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항상 그 외에 다른 방법들을 이용해요. 왜? 이거를 이용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방법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대부분. 그래서 그 외의 방법들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어떤 성질이 주어져 있으면 그 성질을 만족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우리가 이제 해석학을 다룬 데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 쓰긴 하지만 극히 드문 얘기고 대부분 그 외의 방법을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그 외의 방법을. 그러니까 수열이 발산한다는 것 자체를 보인 데 있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xn이 마이너스 1n제곱 이거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수렴하지 않아요. 수렴하지 않는 건 발산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발산하지 않는 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나중에 또 다른 방법을 이용한다는 게 저 정의 자체를 이용해서 보이는 것보다는 물론 기본서들을 보면은 얘가 이제 수렴하지 않는 거를 이 정의를 이용해서 보여놓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 외에 더 간단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들을 취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또 하나 간단하게 우리가 했던 얘기를 보면 xn이 n이다. 그럼 얘는 또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해요. 왜 얘가 발산하느냐? 우리가 앞에서 했던 명제를 굳이 이용하자면 그 2번에서 했던 두 번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렴하면 뭐예요? 유괴예요. 거의 대우명제는 어떻게 돼요? 수렴하지 않으면, 유괴하지 않으면
유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위로 계속 커지든가 아니면 또는 아래로 계속해서 작아지든가 그런 상황이 되면 발산한다는 얘기예요. 얘는 위로 계속해서 커지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그 명제에 의해서 발산하겠죠. 이런 식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런 명제들을 이용해서 보이는 방법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그 3번에서 얘기하는 지금 뭐라고 있어요? X로 수렴하지 않는다는 게 적당한 입실론 제로가 존재하고 Xn의 부분 수열이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부분 수열이라고 한 것처럼 X1, X2, X3, X4, X4 이렇게 쭉 있었을 때 여기서 이제 이거의 일부분을 가지고 수열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X2, X1, X4, X3 이렇게 만들었어요. 물론 수열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원래 수열에 해당되는 게 구성되어 있지만 얘를 부분 수열이라고 하진 않아요. 부분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수열의 원소들로 돼 있으면서 이 첨자가 뭐냐면 계속해서 커져나가는 것들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X1이 있으면 그 다음은 여기에 뭐 X3가 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 X2가 오면 안 돼요. 그럼 부분 수열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 수열이 여하튼 존재를 해서 뭘 만족한다? xnk-x가 입실론 제로보다 크나 같아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 수열을 만들 수 있겠냐. 한번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게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적당한 입실론 제로는 우선 입실론 제로는 있다 그랬어요.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K를 1로 둬봤어요. K를 1로 둔 경우에 그러면 1보다 커났지만 xn-x의 차이가 입실론 제로보다 커나질 수 있는 뭐든지 n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K를 1로 뒀을 때 얻어지는 자연수 n을 뭐라고 두자는 게 n1로 두자는 게 이렇게. 그죠?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 n1은 어떻게 돼요? K라는 저 1보다 커나뜨면서 xn1-x의 차이가 입실론 제로보다 커나타질 거고. 그 다음 이제 분수니까 n2를 만들어내야 할 거잖아요. K를 뭘로 할 거냐면 이 앞에서 구했던 n1이 있잖아요. n1 플러스 1로 넣어보죠. n1 플러스 1로. 그러면 이런 자연수에 대해서도 그 자연수보다 커났지만 이렇게 될 수 있는 n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n을 저 k 여기서 잡았던 이 k보다 클 수 있는 이거 커났던 거를 n2라고 두자는 얘기예요. 이 n2는 또 뭘 만족해야 돼?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 있는 이 n2하고 여기 있는 이 n1하고 크기를 비교하면 어떻게 돼?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왜? n2는 k보다 큰 같은데 k가 실제로 뭐예요? n1 플러스 1이에요. n1 플러스 1은 n1보다는 더 큰 값이니까. 그죠?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구성을 하게 되면 저 부분수를 잡아낼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거를 구성하는 거는 해석해서 조금은 어려운 얘기예요. 처음에 익숙하진 않았을 때는. 근데 하나하나의 값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해본다고 하면은 이해할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해석해서 보면 특히나 문자들을 많이 써요. 이런 문자들을 많이 쓰는데 처음엔 저런 문자들을 많이 씀으로써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구체적인 값을 가지고 해보면 그러니까 구체적인 값을 대비했을 때 뭐 K에 1을 넣어본다든지 또는 2를 넣어본다든지 실제적인 값을 넣으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들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4번은 우리가 xn이 x라는 실수로 수렴하는 거에 정의를 했지만 무한대로 수렴하는 거에 수학적인 정의예요. 정의. 그러니까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이런 사실을 보여라. 그러면 이 정의에 의해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정의에 의해서. 정의에서 보일 수 있는 방법도 체크를 해야 되는 얘기예요. 뭐냐면 임의의 양수 m에 대해서 뭐 앞에서는 입실론이라는 양수 입실론이라는 표현을 썼고 여기서는 임의의 양수 m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거는 큰 차이는 없어요. 여기를 이렇게 입실론이라고 둬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양수에 대해서 뭐였냐는 게 의미 자체는 적당한 자연수 K 연제에서 n이 K 이상이면 xn 자체가 저 입실론보다 커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잡았던 양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양수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거에 대해서 고려만 해보면 된다 그랬죠. 아까 했듯이 뭐 1보다 작다. 그런 입실론에 대해서만 고려를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당연히 뭐 있어요?
아주 큰 양수들에 대해서만 고려를 해야겠죠. 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커진다는 거의 의미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m이라는 표현을 쓴 것뿐인데 입실론이라는 표현을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의미 자체는 어떠한 양수를 잡든지 간에 특정한 자연수가 있어서 n이 k 이상이면 그 양수보다 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 증명 자체에서도 이 명제에서도 여기를 k보다 크거나 같다 또 더 크다 그렇게 해도 다 같은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xn이 입실론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다 같은 얘기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입실론이 어떤 1보다 작은 입실론에 대해서 그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작은 거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입실론을 잡는데 우리가 이 입실론이 100보다 더 큰 입실론에 대해서만 체크를 해봤다. 그러니까 100보다 더 큰 입실론에 대해서만 체크를 해봤어요. 100보다 더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체크 안 하고 이것들에 대해서만 체크를 해도 이 명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커진다는 거에 표현을 쓰고 싶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뭐한데? 계속해서 음수 형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해? 여기를 마이너스 입실론 쓰고 이거보다 작아진다. 이렇게만 표현을 바꿔주면 돼요. 그렇죠? 이런 정의들은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그런 데 있어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들이고 또 이런 함수의 극한을 고려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또 복수함수에서 극한을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 복수함수의 극한의 표현하고도 거의 유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4번 얘기는 저런 무한대로 발산한다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발산한다는 거의 의미는 좀 주의를 하셔야 하는 게 이런 경우는 발산하고 이런 경우는 발산하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니죠. 발산은 뭐예요? 수렴하지 않는 것들은 다 발산하는 거예요. 얘도 발산이고 얘도 발산이에요. 그죠? 발산하는 것 중에서 특히 이제 이런 형태들을 우리가 어떤 표현이라고 해서 진동한다 그런 표현을 쓰긴 하지만 똑같이 발산이에요. 발산이라는 거는 수렴하지 않는 것들은 다 발산이라고 쓰기 때문에 5번의 명제가 5번에서 뭐냐면 xn이 x로 수렴하는 게 한 필요충 요건은 자연수 k에 대해서 xn 플러스 k가 x로 수렴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가 뭘 의미하냐면 우선 xn이라는 수열이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대부분 이제 xn이라는 수열을 고려하면 대부분 초항은 뭘로 잡아요? x1로 잡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 뭐 x0를 정의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그건 정의하기 나름이지만 그렇지 않고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대부분 x1이 첫 번째 항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지면 x1, x2, x3 이렇게 나가는 항이에요. 근데 수열 xn 플러스 10을 고려한다. 이런 수열하고 이런 수열을 고려한다. 얘하고 얘의 차이점은 뭐냐? 단순히 초항만 달라지는 거예요. n 플러스 10은 초항이 뭐겠어요? 그러면 x 11이 초항이에요. 12 이렇게 조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5번에서 하는 명제의 증명은 따로 하진 않겠지만 그 5번에서 얘기하는 그 명제의 의미 자체가 뭐냐면 얘가 수렴하는 거하고 얘가 수렴하는 거는 서로 동시효과이라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지금 뭐냐면 얘하고 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얘는 이 뒷부분에 있는 이 수열은 앞에 몇 개의 항이 빠져 있어요? 10개의 항이 빠져 있어요. 즉 수열의 수렴성은 앞에 유한계의 항은 영향을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열이 수렴하는 걸 보려면 뒷부분만 도는 거지 앞에 유한계의 항들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앞에서 뭐 100개를 먼저 1000개를 지어놓고 그 뒷부분을 본다. 그래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 자체가 앞에 유한계의 항은 수렴성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많이 쓰다 보면 알겠지만은 뭐 가정 자체에서 xn의 칸이 1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1이라고 주어져 있으면 모두 xn 플러스 3의 칸도 뭐예요? 1이에요. 이 사실에 그 명제에 의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또 xn 플러스 100 얘의 칸도 1이에요. 이것들이 다 필요충 요건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거기서 하는 얘기는 의미 자체는 그러니까 어떤 점화식이 있는데 xn 플러스 4, 뭐 xn 플러스 2, xn 이거 자체가 3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xn이 수렴한다고 주어져 있어요. 수렴한다의 가정이 주어져 있으면 여기에 우리가 칸을 취한다고 한다면 뭐의 가정을 해서 xn의 칸이 알파라는 가정을 해봤다고 치죠. 이런 가정을 하게 되면 얘의 칸은 뭐예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알파예요. 얘의 칸도 알파, 얘의 칸도 알파. 알파가 몇 개 있어요? 3알파. 3알파가 3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알파가 1이다.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겠죠. 그죠? 저 극한의 성질을 이용한다면. 그리고 이런 극한의 성질들은 이제 보면 알겠지만 함수의 극한의 성질이라고도 거의 유사하게 같이 된다는 것들은 이제 나중에 체크해 볼 수 있는 얘기예요. 6번에서는 어떤 수열이 극한이 0이 된다는 거하고 그거의 절대치가 0이 된다는 거하고는 서로 동시조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열 xn이 주어졌을 때 이 xn 자체의 극한을 생각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얘가 부호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뭘 생각했을 때 이 xn의 절대치의 극한을 생각했을 때 얘의 극한이 0으로 간다면 똑같이 어떻게 돼요? 얘의 극한도 0이라고 주장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도 가능한 얘기고. 피어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절대치의 극한이 0으로 안 가요. 그러면 xn의 극한이 어떻게 돼요? xn의 극한도 0이 아니라는 것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명제도 상당히 많이 쓰는 얘기라는 거예요. xn의 극한 자체가 0이 아니다. 그러면 모두 주장할 수 있다. xn의 극한도 0이 아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뭐에서 많이 쓰냐면 우리가 급수의 수렴 발산을 체크하는 데서 상당히 많이 쓰는 얘기예요. 왜냐면 시그마 xn이라는 이 급수의 수렴 발산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 xn의 극한 자체가 0이 아니면 얘가 발산한다는 사실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낼 일반항 판정법이라는 건데 그 사실을 쓰는 데 있어서 이 xn의 극한 자체가 0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그냥 직접적으로 좀 따져보기 힘들었었을 때 뭐를 절대치의 극한을 따져봤더니 0이 아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얘의 극한도 0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결국에는 발산한다 그런 얘기까지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씩 좀 체크를 잘 하시는 게 좀 중요해요. 7번에서는 xn의 칸이 x가 되는데 수렴을 해요. x로 수렴을 하는데 적당한 자연수 k가 존재해서 xn이 a하고 b 사이다. xn의 칸이 x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고 xn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a, b 사이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뭐예요? 이 얘기예요. a보다 크나고 b보다 작거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나 같은 얘기죠. 근데 이 관계식이 성립하는 게 초항부터 성립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의미하는 건 뭐예요? 적당한 자연수 이후에서만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n이 10 이상이 된다. 이 범위에서만 이거 성립해요. 그러면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다? 저 극한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극한도. 저 범위 안에 들어가야 돼요. n이 100 이상이더라도 또는 1000 이상이더라도. 근데 왜 이게 가능하겠어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뭐예요? 앞에 유한계 항은 극한에 영향을 안 주는 애들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유한계 항을 신경 쓸 필요 없는 거는 수열의 극한은 결국엔 나중에 이어지는 게 뭐라고 하냐면 급수의 수렴 발산하고도 이어져요. 왜냐면 급수라는 것도 우리가 수열의 극한이에요. 시그마 xn 얘가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 그 얘기 자체는 수열을 뭘로 잡았을 때 sn이라는 수열을 k는 1부터 n까지 xk 이렇게 잡았을 때 이 sn이라는 수열이 수렴하면 얘가 수렴 sn이 발산하면 얘가 발산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저 수열의 극한하고 관련된 얘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급수 자체도 이와 비슷하게 뭐예요? 앞에 유한계 항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급수가 주어졌을 때 그 급수가 수렴하냐 발산하는 거는 유한계는 영향이 있고 결국은 뒷부분들에 쭉 더해진 것들이 무한계 더해진 것들이 수렴 발산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비슷한 얘기예요. 이 얘기랑. 또 하나 지금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이 얘기는 당연해 보이지만 그 xn이 어떤 경우에 a하고 b 이렇게 줬다고 치죠. 이 a 자체는 바꿔 얘기하면 xn이 어떻게 돼요? xn이 a보다 크고 b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었을 때 결론은 x로 수렴했을 때 x가 똑같이 부등호를 이렇게 유지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등호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로부터 결릴 수 있는 내로는 이것만 가능하지 좀 전에 했듯이 작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는 없어요.
그죠? 그건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는 얘기지만 얘는 좀 이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 이런 결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결론 자체가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자체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7번에서 얘기하는 얘기고, 대략적으로 이제 그 칸에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러니까 특히나 6번이나 7번에 있는 얘기들은 이제 나중에 보면 하겠지만은 함수의 극한의 성질하고도 거의 비슷한, 유사한 이런 비슷한 성질이 있다는 거는 나중에 또 함수의 극한을 보면서 체크해 볼 수 있는 얘기예요. 다음은 3페이지에 나온 얘기 뭐냐면 수열의 극한의 계산이에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우리가 xn이 x로 수렴한다. 저거를 저 x라는 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냐면 예를 들어서 n분의 1 이걸 구하라 그랬어요. 이걸 구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런 입실론을 잡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자연수계가 존재한다 그런 얘기 자체들을 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대부분. 그죠? 그러니까 그게 정의인 건 맞지만 정의를 중에서 우리가 하는 것들은 대부분 증명의 명제의 증명에 관한 얘기들이 실제 극한값을 계산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그 나와 있는 그 아래쪽의 명제들을 이용해서 대부분 계산을 해요. 첫 번째 명제는 뭐냐면 xn과 yn이 수렴을 했었을 때 xn, yn 이렇게 썼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계산하고 싶어요. 얘를 계산하고 싶은데 식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바로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식을 전개하다가 이런 식의 표현을 썼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 위해서는 전제적인 게 뭐예요? 이 xn이라는 거하고 y라는 게 뭐예요? 수렴한다는 가정이 있어야만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답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그러니까 수열 xn과 yn에서는 어떤 수렴하는 얘기 자체가 없는데 이걸 갑자기 나눠서 썼어요. 그러면은 그건 다 틀린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으로 가정이 있어야만이 이렇게 나눠 쓰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뺄셈도 마찬가지고 곱에 대해서도 수렴한다는 가정이 있으면 각각의 극한을 구해서 곱해주면 되는 거고 몫에 대해서도 또는 실수배에 대해서도. 그 5번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xn의 절대치의 극한을 구한다. 절대치 극한을 구하는데 그 얘기 자체는 xn이 수렴하기 때문에 그 xn이 수렴하는 그 극한에 절대치를 취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xn이 알파로 수렴해요. 그러면 xn의 절대치는 뭐로 수렴한다는 의미에 알파의 절대치로 수렴한다는 게 그 6번에서의 그 5번에서의 명제예요. 근데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이 반대가 성립하냐? 반대는 성립하지 않아요. 반대가 성립하는 경우는 우리가 아까 했듯이 절대치의 극한과 원래 수열의 극한이 서로 동치가 되는 것은 어떤 걸로 수렴했을 때만 동치가 됐었어요? 0으로 수렴했을 때만. 0으로 수렴했을 때만 가능한 얘기지만 xn은 일반적으로 0이 아닌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아요. 뭐 대표적인 예가 뭐 이런 게 있겠죠. xn이 마이너스 1의 n제곱보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절대치를 취하면 1이기 때문에 1로 수렴하지만 xn 자체는 수렴을 하지 않죠. 아예 극한값 자체도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런 관계식 같은 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얘기가 뭐냐면 조임 정리하고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그 세 번째인데 조임 정리라고 하는 자체는 말 그대로 어떤 두 개 수렴하는 수열 사이에 껴 있을 때, 그죠? xn과 yn과 gn 이렇게 세 개의 수열이 있는데 이런 관계를 가져요. 근데 이 관계를 갖는 게 n이 1부터 1 이상이다. 이렇게 해도 쓸 수 있는 얘기고 n이 100 이상이다. 이렇게 해도 다 쓸 수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관계 부등호가 이렇게 돼 있어요. 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또는 이렇게 돼 있다고 치죠. 다 쓸 수 있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면 양쪽에 있는 xn과 이거의 값이 알파 똑같이 끝에 있는
GN의 칸도 알파.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저 가운데 껴 있는 YN의 칸도 뭐가 되는 게 알파가 된다는 얘기예요. 알파. 이걸 우리가 조임정리라고 해요. 근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관계는 뭐예요? 1 이상이든 100 이상이든 어떤 특정한 값 이상이기만 하면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양쪽의 값만 같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0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 YN의 칸이 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미 이쪽에도 하나의 수열이 있는 거예요. 0도 하나의 수열이잖아요. 어떤 수열로 생각할 수 있어요? 상수 수열로 생각할 수 있어요. 0, 0, 0, 0, 0 이렇게 있는 상수 수열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얘도 0으로 수렴, 얘도 0으로 수렴. 그러니까 가운데 껴 있는 xn의 절대치가 0으로 수렴. 그러니까 조임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어요? 조임정리에 의해서 xn의 절대치의 칸이 0이라는 걸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했듯이 절대치의 칸이 0인 거는 뭐예요? xn 자체의 칸이 0이라는 거하고 서로 동시에 오르니까 이 얘기까지 꺼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지금 이번에 나와 있는 얘기고, 그걸 우리가 조임정리라고 얘기하고, 3번과 4번 좀 이것도 많이 쓰는 얘기들이 있는데 3번에 나와 있는 얘기부터 먼저 보죠. 3번에서 지금 뭐냐면 AN이 0이 아니라고 주어져 있어요. 0이 아니라고. 그랬을 때 뭘 따냐면 AN의 AN 플러스 1의 절대치. 저 B한 거에 절대치를 취했어요. 그거에 극한을 구했더니 L이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L이 나왔는데 이 L의 값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에, 그러니까 L이 1인 경우나 L이 1보다 큰 경우, 이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놨어요. 거기 보면 이것들은 빼놓고 우선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이런 경우가 성립한다면 뭐가 된다? AN의 칸은 0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저 명제 첫 번째에서 AN이 0이 아니라고 주어져 있는 거는 뭘 정의하기 위해서? 이런 B를 정의하기 위해서. 근데 그러면 AN이 0이 나오기 때문에 0이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0이 나오는 수열에 대해서는 이걸 쓰지 못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0이 나오더라도 어느 유한계까지만 0이 나오고 그 이후로 0이 안 나오는 케이스라면, 그러니까 뭐 수열을 표현하면 0, 뭐 3 나오고 0 나오고 이 뒤로는 0이 안 나왔어요. 이 뒤로는 다 0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수열에 대해서 이 사실을 쓸 수 있냐?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앞에 이 세 개는 극한의 영향을 안 주는 애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에서 했듯이 유한계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만 0이 아니면 돼요. 그러면 이런 B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분모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이런 분수를 계산하는 게 가능할 테고, 그 분수의 절대치를 구해서 L이 나왔고 L이 이 범위에 있으면 이 얘기를 똑같이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실제로 이 명제에 대해서는 증명을 해볼 텐데, 구체적인 표현을 가지고 증명을 해보는 게 그 예제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보면 거기서는 모든 자연산에 대해서 우선 0이 아니라는 게 xn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게 3분의 1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수열 xn이 수렴한다는 거를 보여라 하는 얘기예요. 수렴한다. 지금 현재로서는 수렴한다는 걸 보이는 거는 어떤 극한값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우리가 지금 보여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수렴이라고 그랬어요. 이 수렴성을 보이는 데 있어서 항상 극한을 가지고 수렴한다는 걸 보여야 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수열에 대해서는 극한은 알 수는 없지만, 수렴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 거고, 지금으로서는 여하튼 수렴한다는 걸 보이는 거는 어떤 극한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 xn이. 어떤 극한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가정자체를 보면 이런 게 주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어떻게 돼요? 입실론이라는 양수를 잡았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적당한 자연수 K가 존재해서 n이 K 이상이면 어떻게 돼요? xn, xn 플러스 1 마이너스 3분의 1 이거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다 이런 얘기를 쓸 수가 있죠. 두 번째, 이 문제에서는 쓰이진 않겠지만 어떤 것도 가능해요. xn, xn 플러스 1 이거 자체도 하나의 수열이에요. 그죠? 이렇게 얘도 수열이에요.yn의 절대치가 지금 수렴하는 거예요. 그러면yn의 절대치가 지금 3분의 1로 수렴하기 때문에 뭘 얘기할 수 있어요?yn의 절대치가 라지 n보다 작가는 다닌다. 얘네들이 유기한다. 수렴하는 수열은 유기한다. 이 얘기도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조건으로부터 얘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얘도 고려를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물론 여기서는 이제 이 사실은 쓸 수 아닌 얘기지만 이것도 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조건 자체로서는. 그러면 이 얘기는 다시 풀어서 보면 3분의 1 플러스 입실론 절대치를 풀었으면 3분의 1 마이너스 입실론 이렇게 써지겠죠. 다시 xn의 절대치를 양쪽에 곱했다고 치면 3분의 1 마이너스 입실론의 xn의 절대치 xn 플러스 1 3분의 1 플러스 입실론의 xn의 절대치 이렇게 써지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볼 거는 이 부분이란 얘기예요. 이 부분. 지금 이게 이 관계식이 지금 어떨 때 성립해요? n이 k 이상이면 성립하는 거예요. k를 대입해보면 어떻게 나와요? xk 플러스 1은 3분의 1 플러스 입실론의 xk 이렇게 나오죠. k 이상인 거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거니까 k 플러스 1을 대입했다고 치죠. k 플러스 1을 대입하면 k 플러스 2는 이렇게 돼요. 근데 이미 앞에서 나왔던 조건도 있기 때문에 그 사실까지 쓴다면 어떻게 돼요? 얘는 작기를 3분의 1 플러스 입실론의 xk의 여기는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k 플러스 3은 똑같이 해보면 알겠지만은 쪽에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3분의 1 플러스 입실론의 세제곱에 xk 이렇게 써지겠네요.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쓸 수 있어요? xn이라고 하는 것처럼 결론을 써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여기 들어가는 n은 뭐일 때부터 가능해? 가장 작았을 때가 뭐였을 때부터? k 플러스 1이었을 때부터. k 플러스 1이었을 때부터. n은, 그러니까 이 관계식 성립하는 건 n이 k 플러스 1이면 k 플러스 1이었을 때는 여기에 1제곱. k 플러스 2였을 때는 여기에 제곱. k 플러스 3이었을 때는 세제곱. 그러면 이 첨자와 이 첨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이 첨자에서 k를 빼준 게 이 첨자예요. 여기서 첨자가 뭐니까? n이니까 n-k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쪽만 생각했었을 때 지금 이 관계식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관계식은 어떤 특정한 자연수 이유로 성립하는 건데 이 수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얘는 뭐예요? 얘는 상수예요. 상수. 고정된 값이에요. k는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도 k가 정해졌기 때문에 n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계속해서 이게 1보다 크냐 1이냐 1보다 작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만약에 이게 1보다 이 3분의 1 플러스 입실론이 1보다 작은 값이라면 여기에 n을 무한히 커지면 얘는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0으로 가겠죠. 그리고 이쪽에는 이 오른쪽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미 뭐가 숨겨져 있어요? 이게 0보다 크다는 게 숨겨져 있어요. 그러면 얘가 0으로 가니까 얘도 0으로 갈 거고 얘의 절대치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xn이 0으로 간다는 걸로 주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는 어떻게 말해주면 돼요? 얘가 0으로 가게끔 할 수 있는 입실론을 생각해 주면 돼요. 구체적으로 3분의에다가 입실론을 뭐 예를 들어서 3분의 2를 더해주면 얼마예요? 3분의 2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면 이게 된다는 얘기는 입실론을 어떤 양수를 잡아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답안 쓸 때 입실론을 3분의 1로 두면 가정의 2에
적당한 자연수 K가 존재해서 n이 K 이상이면 이거 제가 입실론 자리에 3분의 1을 이렇게 써주는 거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입실론을 잡고 입실론을 택하고 그 입실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렇죠? 따라서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미 해봤듯이 n이 k 플러스 1보다 커다면 이거이면 xn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얻어지는 게 여기 하나 더 써보죠. 여기서 얻어지는 게 어떻게 된다는 게 x n 플러스 1 그러니까 절대치를 벗겨내고 아까 했던 이거 작업과 똑같은 얘기예요. 절대치를 다 벗겨내고 이 왼쪽은 생각하지 말고 오른편만 생각하면 3분의 1 플러스 3분의 2니까 3분의 2 곱하기 xn 이렇게 식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따라서 n이 뭐 이상이면 k 플러스 1 이상이면 xn 3분의 2에 n-k 제곱 xk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저 관계식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알았듯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본 거죠. 미리 해봐서 이걸 얻어낸 거예요. 근데 이런 실제 답안을 작성했을 때 이런 과정 자체를 일일이 다 이렇게 써줄 필요 있냐? 물론 써줘도 가능한 얘기예요. 써줘도 상관없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오더라도 큰 무리는 없다는 얘기예요. 조금 저렇게 간략하게 쓰더라도. 그죠? 그러면 뭐가 돼요? 리미트 n이 뭐 안 들었을 때 3분의 2 이 왼편에 있는 n-k 이거의 칸 자체가 뭐가 되는 거니까 0이에요. 얘 칸 0이니까 당연히 여기를 이 상수를 곱하더라도 칸 0인 건 당연한 사실이니까 뭐 이게 0이다 또는 이거 전체가 칸 0이다 그걸 써도 상관없어요. 이거이므로 뭐에 조임정리에 의해 조임정리에서 xn의 절대치 칸이 0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지만 그 얘기 자체가 결론적으로 뭐기 때문에 xn의 칸이 0이라는 얘기니까 xn의 칸이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칸을 갖게끔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수열 xn이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시험적으로 이런 식으로 답안을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우리가 이 극한의 정의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증명을 해본 거고 나중에 이제 급수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되면 급수의 판정법을 이용해서도 증명을 할 수 있어요. 그때는 더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급수의 판정법 중에서 비판정법이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더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 얘기 자체는.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뭐도 가능하다는 게 거기 나와 있듯이 n이 만들었을 때 n제곱근 an의 절대치 이거 칸이 l이에요. 그리고 이 l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뭐 an이 0이건 0이 아니건 상관없이 쓸 수 있는 얘기예요. 앞에서는 그러니까 an이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들어간 이유는 b 자체를 정의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고 여기서는 an이 0이더라도 이 값 자체는 정의를 줄 수 있으니까 여기가 있을 때 이렇게 되면 또 뭐라는 얘기예요? 저 an의 칸이 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 자체는 조금은 더 간단하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앞에서 저 다룬 얘기보다는 직접 한 번씩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이 얘기는. 그러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L이 우리가 B의 칸도 얘기하고 이 근업판정법에서 얘기하는 이 n제곱근의 칸도 얘기했지만 L이 1인 경우나 L이 1보다 큰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하지 않았죠. 그죠? L이 1인 경우는 어떻다는 얘기를 못해요. 이것도. L이 1보다 큰 경우 이 경우는 이제 실제 증명 과정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체크해 볼 수 있는데 L이 1보다 큰 경우에는 AN의 보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보자면 무슨 얘기냐면 근데 굳이 L이 1보다 컸기 때문에 뭐가 된다 그런 얘기를 체크해 볼 필요는 없고 얘 증명 과정을 보면 아까 우리가 얻어냈던 식이 뭐였어요?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면 L이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치죠.
xn에 xn 플러스 1 이거의 칸이 3이었다고 치죠. 3 근데 입실론의 값을 1로 잡아봤어요. 1로 그러면 이거와 비슷하게 써보면 어떻게 돼요? n이 k 이상이면 xn 3-1이니까 여기는 2가 될 테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3 플러스니까 4 곱하기 xn 이렇게 써지겠죠. 그러면 이제는 앞에서 증명을 했을 때는 이 부분을 고려한 거고 이제는 이 부분만 생각해보죠. 여기 이 부분만 2 곱하기 xn이 xn 플러스 1보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떤 값이? 플러스 값인데 잘 보면 무슨 얘기가 싶냐면 이게 n이 k 이상일 때 이렇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xk 플러스 1은 2xk 이렇게 쓸 수 있고 xk 플러스 2는 어떻게 있어요? 2xk 플러스 1 이렇게 쓸 거고 이 사실에 의해서 여기는 4 곱하기 xk라고 써지겠네요. 이렇게 그죠? xk 플러스 3을 해보면 비슷하게 쓰면 여기가 뭐 나오겠어요? 8 나오겠죠. 이렇게 그럼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계속해서 커져나가면 이거는 2의 거듭제곱 곱하기 k 이런 형태 나올 텐데 얘가 어디로 가요? 극한 자체가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 그럼 얘도 무한대로 갈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치의 극한에 대해서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절대치의 극한이 무한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절대치의 극한이 무한대로 간다고 해서 xn 자체의 극한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xn의 절대치의 극한이 무한이다. 그랬을 때 xn의 극한이 무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얘기는. 그죠? 이 반대는 성립하더라도 얘가 무한이면 얘가 절대치의 극한이 무한인 건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얘기는 못해요. 그래서 L이 1보다 큰 경우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얘기 자체는 뭐냐면 이 얘기는 가능해요. 뭐 A 앞에 둘 다 AN의 절대치의 칸이 무한이다. 이 얘기는 쓸 수 있어요. 앞에서 했던 그 B의 칸을 따지든 N제곱 칸의 칸을 따지든 L이 1보다 크면 이 얘기 자체는 쓸 수가 있어요. 이 얘기 자체는. 근데 이 얘기가 AN의 극한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죠? AN이 이제 양수였을 때는 무한이라는 칸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얻을 수 있는 거는 AN이 어떤 가정에서 이런 가정이었을 때. 이거였을 때는 이제 이 얘기를 얻을 수 있겠죠. L이 1보다 큰 경우에. L이 1이었을 때는 실제로는 어떤 결론을 얘기할 수 있어요. AN의 칸이 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 자체는. L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이 얘기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조건까지 있다면 이 얘기까지 쓸 수 있는 얘기고. 그렇죠? 다음으로 나와 있는 그 4번의 얘기를 보면 4번에서는 지금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따지고자 했던 극한들 있잖아요. 앞에서 하나는 뭘 따졌어요? 이런 거에 극한을 따진 거고 두 번째는 뭘 따졌어요? 이런 거에 극한을 따졌어요. 얘의 칸을 따져서 얘의 칸이나 얘의 칸이나 1보다 작으면 AN의 칸이 0이라는 결론을 얻었잖아요. 4번에서 하고 싶은 얘기 자체는 뭐냐면 얘의 칸 값하고 이거 칸 값이 항상 같다는 얘기예요. 뭐가 되냐면 얘가 L이면 그러니까 이거의 칸을 구했는데 얘가 L이에요. 근데 이 L의 값이 실수뿐만 아니라 실제로 뭐의 칸이 나올 수 있어요? 절대치의 칸이니까 무한이 나올 수도 있죠. 무한까지 포함시켜서. 이렇게 된다면 얘의 칸도 똑같이 앞에서 구했던 L과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실제 앞에서 언급했던 이수열하고 이수열의 죄송해요. 여기 리미트가 빠졌네. 이수열의 상극한과 하극한의 관계를 이용해서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그거는 모르더라도 저 사실이 성립한다는 거를 좀 고려하자는 얘기예요.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 그 5번에 나온 결론이 얘인데요. A가 양수였을 때
a n분의 1 이걸 봐보죠. a n분의 1이라는 거의 칸을 구하고 싶은데 이걸 가지고 뭐 된다는 얘기예요? 1이 된다는 얘기예요.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이게 0이 돼서 a의 0제곱이니까 1이다. 뭐 그런 사실도 가능한 얘기지만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an이라는 수열을 a라고 둬봤어요. 그러면 an분의 an 플러스 1 이거는 뭐가 돼요? a분의 a가 되는 거니까 1 나와서 1은 어디로 칸을 가져요? 1의 칸을 가져요. 절대치를 취하더라도. 그러면 뭐의 칸도? n제곱근 an의 절대치의 칸도 똑같이 뭐 했나 그랬어요? 1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an이 뭐기 때문에 a니까 얘는 뭐의 의미예요? a의 n분의 1제곱을 의미하죠. 그래서 a의 n분의 1제곱의 칸은 1이에요. 이렇게. 비슷하게 2번의 결론도 얻을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1번과 2번의 결론은 바로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복잡한 얘기는 아니니까 결론 자체로 바로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도 있는 얘기예요. 얘의 칸도 1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바로 그렇게 앞에서 했던 것과 바로 떠올리기 쉬운 게 n이 무한대로 하면 얘도 무한대로고 이것도 0으로 가니까 무한대 0제곱꼴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1이라는 생각을 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것도 이거와 비슷한 거 생각하면 an을 뭘로 둘 텐데 an을 n로 둬봤어요. an을 n로 두면 an의 an 플러스 1 이걸 따져보면 어떻게 돼요? n이고 n 플러스 1이에요. n분의 n 플러스 1의 칸은 뭐예요? 1이죠. 그죠? 그러면 이거의 칸이 1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따졌듯이 그 앞에서 명제에 의하면 이거의 칸도 얘의 칸도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요. 근데 얘의 칸을 구하면 an이 뭐기 때문에 n이기 때문에 절대치에도 n이죠. n제곱근 n이에요. 다시 하면 n의 n분의 1제곱이에요. n의 n분의 1제곱의 칸은 1이라는 걸 얻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그 명제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그 3번과 4번의 얘기 있잖아요. 3번도 정말 많이 쓰는 얘기고 이 4번에서도 의외로 이 4번의 결론을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하기가 쉬운 것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의외로. 그러니까 n제곱의 형태가 되어 있는 거는 이 4번의 사실에 의하면 그 n제곱 안에 있는 얘네들의 b의 칸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근데 여기서 언급했듯이 이게 뭐 실수였을 때만 가능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거의 피해를 구했는데 여기가 무한대 나왔어요. 얘가 무한대 나왔다면 얘의 칸도 똑같이 무한대 게 무한대가 나온다는 것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실수뿐만 아니라. 그 예제까지만 보시고. n 팩토리얼에 n 플러스 1의 n제곱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선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형태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형태가 뭐 있어요? a의 n분의 1제곱. 이거의 칸도 많이 생각했지만 n의 n분의 1제곱. 이거의 칸도 1이라는 건 지금 좀 전에 체크했어요. 또 기본적으로 체크해 좀 알아둬야 할 칸이 뭐냐면 1 플러스 n분의 1의 n제곱. 이 수열의 칸도 체크해보는데 이 수열의 칸은 뭐냐면 오일러 상수가 나와요. 2가. 이것도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얘가 이게 된다는 걸 보이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증명 방법이 있는데 굳이 그것까지는 하진 않겠고 이렇게 된다는 것만 체크를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xn의 극한이 보면 n을 무한대로 하면 얘도 무한대로 하고 이것도 무한대로 하니까 바로 극한값이 떠오르지는 않아요. 바로 떠오르는 형태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하자는 게 B를 생각해보자는 게 B. 여기선 절대치를 표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저네들은 양수니까 절대치를 취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n 팩토리얼에 n 플러스 1의 n제곱. 여기는 n 플러스 1 팩토리얼. 여기는 n 플러스 2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써지겠네요.
이렇게 지워져서 남는 게 어떻게 돼요?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1제곱, n 플러스 2에 n 플러스 1제곱이니까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에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다시 써보면 1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1에 n 플러스 1제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태죠. 이거에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대입해 준 형태니까 얘의 칸은 뭐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한 거는 xn 자체로 구한 게 아니라 xn의 b의 칸을 구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돼? 1보다 큰 값이 나왔어요. 얘가 1보다 작은 값이 나왔다고 한다면 최종적인 결론은 뭐가 나왔어요? 최종적인 결론은 xn의 칸이 0이다. 그런 결론이 나오지만 1보다 큰 값이 나왔으니까 그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 했어요? 절대치. 원래는 얘의 칸을 알 수 있는 건데 여기서는 xn이 양수들이니까 얘의 칸이 뭐예요? 무한이라는 얘기예요. 즉 수렴하지 않는 거죠. 이 경우는. 발산하는 케이스죠. 그렇죠? 두 번째 경우의 수열도 바로 큰 값을 알기 힘든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xn이 1 플러스 a의 n제곱 1 플러스 na 이렇게 되어 있어요. a가 양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b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런 이유에서 xn에 xn 플러스 xn은 1 플러스 a의 n제곱 1 플러스 na 여기는 1 플러스 a의 n 플러스 1제곱 여기는 1 플러스 n 플러스 1a 이렇게 써지겠네요. 치워지고 남는 게 1 플러스 a 1 플러스 na 여기는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n 플러스 1a 이렇게 써지겠죠. 다시 써보면 정리해보면 1 플러스 이렇게 하면 NAA니까 A, N 플러스 1 플러스 NA의 제곱 여기는 1 플러스 NA 플러스 A 이렇게 써지겠죠.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니까 N이 붙어있는 N의 이 개수들만 생각을 해줘도 되고 그 의미 자체가 모르면 분모분자를 N으로 놨다고 치면 N분의 1 플러스 A 여기서는 n분의 1 a n분의 a a의 제곱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것들이 다 뭐기 때문에 얘네들이 극한이 다 0으로 가는 거니까 극한값이 뭐가 나와요? a 플러스 a의 제곱에 a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a로 나누면 1 플러스 a 이렇게 나오죠. a가 뭐라 그랬어요? 양수라 그랬어요. a가 양수라는 얘기는 여기가 1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1보다 큰 거니까 얘네들이 1보다 작은 값이 나왔죠. 이렇게. b의 칸 자체가 1보다 작게 나왔다. 뭐 의미예요? xn의 칸이 0이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이게 1보다 크게 나왔다. 그러면 아까 했듯이 무한대로 가는 거고 1로 나왔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그 칸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남 얘기는 좀